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 가공, 점 처리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클래스룸 강의 노트에 데이터 가공하기라고 해서 엑셀 파일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도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조금 코드를 짜거나 뭔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한다기보다 여기 위쪽에서 제공되는 메뉴 방식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 입력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 데이터 프레임처럼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분석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R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파이썬이라는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데이터 분석 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데이터 형식이나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것도 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겠죠. 네, 일단은 엑셀 가지고 오늘은 한 번 더 데이터 가공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여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셀 단위로 한 칸 한 칸 작업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정렬, 필터, 부분합이다라고 얘기하는 시트를 3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정렬 부분 가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테이블은 제품, 단가, 재고 수량, 거래업체라고 하는 변수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레코드는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여기 제품, 현진 커피 밀크 보이시죠? 요 셀을 한번 선택을 하고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마지막이 트로피컬 칵테일인데, Shift 키를 사용해서 마지막 데이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진 커피 밀크부터 트로피컬 칵테일까지 제품이라는 변수의 케이스들을 쭉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개수 26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현재 레코드가 2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몇 개요? 지금 4개를 가진 데이터 테이블을 보고 있어요. 취급 품목 재고 현황이란 타이틀을 가진 레코드 26개 변수 4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제품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서는 어떻게 했었죠? arrange라고 얘기를 하고 괄호 열고 제품이라는 변수명을 넣어주면 제품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됐었거든요. 내림차순 정렬할 때는 DESC라는 파라미터를 한 번 더 적어줬었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엑셀에서 정렬을 할 때는 이제 명령어를 쓰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정렬이 필요한 변수들 데이터 중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가져다 놓고요, 위쪽에 데이터라는 리본 메뉴에 가면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어요.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에 보면 여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보고 싶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우리 오름차순 정렬 순서에서 보면 오름차순은 어떤 걸 기준으로 먼저 한다 그랬죠? 우리 오름차순은 뭐가 먼저냐면 숫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한글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로. 내림차순은 반대였죠. 내림차순은 한글이 먼저 오고 영문자 오고 숫자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숫자 데이터는 없지만 영문으로 된 OK 바닐라 쉐이크가 제일 처음에 오고, 영문자가 없기 때문에 한글이 왔는데 한글도 가나다 순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게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맘대로 여기 데이터 중에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이번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예요. 내림차순 정렬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한글이 먼저 오는데 한글의 가나다 역순으로 먼저 오게 될 거고, 순서대로 아래쪽에 있는 아까 오름차순의 반대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이 되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단가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볼까요?
자, 단가 기준으로면 단가 데이터 아래쪽에 가져다 놓고 내림차순 정렬해주면 가장 비싼 상품 단가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이제 뭐 거래 업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거래 업체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볼까요? 그랬더니 ABCD 26개 알파벳으로 해서 거래 업체 기준으로 또 정렬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근데 엑셀에서는 조금 더 특이한 기능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재고 수량에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색상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기준으로도 또 정렬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핑크색과 노란색을 구분을 해 놓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셀에 있는 서식 기준으로 또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때는 여기 데이터 프레임 있는 곳에 아무데나 가져다 놓고요. 우리 아까 전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눌렀지만 이번에는 옆에 있는 큰 메뉴로 정렬이라는 메뉴를 눌러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봤더니 자, 정렬을 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와요. 자, 나오는데 나 정렬 기준을 여기 재고 수량에 적혀 있는 셀의 색상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재고 수량을 기준으로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셀 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셀 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다. 자, 셀 색 없음 말고 핑크색이 먼저 오게 이렇게 하겠다. 자, 그리고 기준 추가를 한 번 더해서 똑같이 재고 수량에 또 셀 색이다. 근데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그냥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핑크색이 먼저 위쪽으로 쭉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여기서 숫자 기준으로 정렬은 아니었죠. 우리가 뭘 기준으로?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숫자를 보고 구분을 짓기에는 좀 힘들고 색상 기준으로 뭔가 분류를 해야 될 때는 이런 기능으로 또 데이터 표시를 하기도 하죠. 왜냐면 엑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이거 엑셀 데이터 어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RStudi오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RStudio에서는 어떤 데이터의 색상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걸로 뭔가 정렬을 해보려고 그러면 코드들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엑셀에서 미리 전처리를 해서 가지고 와주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바로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갖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렬 기능 한번 해봤고요. 자, 부분합 기능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부분합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옆에 정렬 시트에서 부분합 시트로 왔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다음 주 대면 수업할 때 그룹 바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별로 묶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썸마리즈라고 하는 통계치 산술 요약을 해보는 부분을 같이 섞어 놓은 기능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 변수가 몇 개 있는지 볼까요? 드래그 해봤더니 변수 7개네요. 그죠? 자, 여기에 변수는 7개였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레코드는 아무 데이터 잡고 Shift 키 눌러서 밑으로 봤더니 31개래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미리 뭔가 요약이라고 되어 있기는 되어 있네요. 일단 레코드는 31개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맨 아래쪽에 34번 행 보이시죠? 숫자로 된 거. 요거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좀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순수하게 데이터만 있는 상태에서 자, 제가 뭘 해보고 싶냐면 분류가 뭐 유제품도 있고 가공식품도 있고 해산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분류별로 수량의 합계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자류는 총 몇 개가 판매가 됐는지 또는 조미료는 총 몇 개가 판매가 됐는지 또는 뭐 음료는 몇 개가 판매가 됐는지를 모아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쓰는 게 부분합 기능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31개의 데이터를 주고 여러분 유제품
총 판매한 수량에 다 합계를 내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유제품이 뭐뭐가 있는지부터 이렇게 한쪽으로 분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산물은 해산물대로, 가공식품도 가공식품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그 작업을 엑셀이나 R에서는 정렬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분류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분류별로 얘들 데이터가 서로 몰리겠죠. 한번 볼까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보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을 하는 거죠. 제가 오름차순을 해볼게요. 자, 해봤더니 분류를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가공식품은 가공식품끼리, 과자류는 과자류끼리, 그 다음에 육류는 육류끼리 이렇게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가공식품끼리 있는 거에 가서 가공식품은 수량이 총 몇 개였는지, 그리고 과자류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과자류의 수량은 총 몇 개였는지 이렇게 더해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주세요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1개가 아니고 막 300개, 400개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룹 바이라는 RStudi오에서는 해당하는 함수를 쓰고요. 엑셀에서는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말 그대로 부분 지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묶어줘야 돼요. 엑셀에서는. 자, 정렬이 끝난 후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저기 윤곽선이라는, 또는 이제 여러분들 엑셀 버전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 개요라고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리본 메뉴에 부분합이라고 하는 메뉴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호출을 했더니 여기 부분합이라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자, 그룹할 항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뭘 기준으로 묶어볼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자, 내가 묶어야 될 거는 분류를 기준으로 그룹을 하겠다. 왜냐면 나는 과자는 과자, 육류는 육류, 음료는 음료끼리 뭔가 수량의 합계를 계산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룹을 해야 할 항목이 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는 수량이 총 몇 개가 팔렸는지를 볼 거다. 거래 수량을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할 함수는 합계가 될 거예요. 자, 합계예요. 분류를 기준으로 그룹 묶어주겠다. 합계를 구할 건데, 자, 금액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아니라 수량에 대한, 우리 7개의 변수명이 여기 쭉 나열이 되죠. 근데 나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건데 그냥 수량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분류별로 각각 수량이 몇 개인지를 더해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봤더니 여기 조금 사이즈를 늘려보면, 자, 가공식품은 총 53개, 자, 공유는 3개, 과자류 41, 유제품 4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분류별로 수량 자리에 합계가 쭉 계산이 된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1, 2, 3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윤곽이라는 기능이 생성이 됐는데 1, 2, 3 중에 2번을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은 딱 정리가 돼서 이렇게 표시돼서 나타내 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분류별로 뭔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때요?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2번 눌러서 이렇게 요약을 했죠. 분류별로. 그런 다음에 수량 데이터 부분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마지막에 258개는 제외하고, 저건 총합이니까. 자, 요 부분만 블럭을 잡고, 자, 홈 리본 메뉴에, 자, 저 따라서 스타일 그룹에 가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라는 곳에 가면 여러 가지 데이터 막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막대를 클릭을 하나 아무거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수량에 맞게끔 상대적인 크기로 막대 그래프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냥 물론 수치를 기준으로 뭐가 가장 컸구나, 뭐가 가장 작았구나 수치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눈에 빨리 들어오겠죠. 아, 해산물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구나.
그리고 공유하고 뭐가 유제품이 거래량이 적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빨리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간단하게 엑셀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를 정리를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할 수 있고 자료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기준을 요걸로 조금 이해를 한 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룹 바이라든지 썸마리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영상이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방금 했는 이 작업들을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엑셀 프로그램이 서툴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친구들도 이건 뭐 이렇게 실습해서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참고해서 왜 선생님이 저걸 분류별로 뭔가 수량의 집계를 내본다거나 이런 걸 했을까라고 그냥 영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엑셀 가지고 부분합으로 자료 정리와 분류해보는 걸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탐구활동 과제가요 8문항이에요. 아까 전에 정렬과 파생변수 만드는 화면 캡처해서 올리는 2문항과 나머지 6문항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코드를 보고 주성문을 달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룸에서 과제 할당 받으신 대로 여러분들 거기다가 잘 작성하셔서 과제 제출을 해주시고요. 과제 제출 기한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천천히 보시면서 과제 작업하셔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